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기 전에 기술적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얘가 올리는 동안에 이 이동평균선들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방향을 위로 올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눌림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태를 좀 보자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이고, 추가적으로 얘가 여기서 떨어진 형태든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형태든 간에 이 구간을 뚫으면 283이죠. 283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그러면 쭉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겁을 낼 단계는 아니고, 겁낸다의 단계는 아니고, 우리 이제 좀 슬슬 자신감을 찾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의 차트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이제 주봉의 하락세기의 상단 저항을 돌파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리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 이런 시점이고요. 근데 지금 279에서 이런 형태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가격이 약간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275, 276을 버티냐 못 버티냐 인데, 보면은 어제 275에서 버텨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오더라도 여기를 잘 지켜내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밑으로 본다면 뭐 276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넓게 해서 내가 이제 눌림목을 보겠다 했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을 보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졌을 때 275나 274나 276이나 이런 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MA20과 MA200,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첫 번째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요. 근데 대부분은 이전에 어떻게 됐냐면 내려올 듯 하면서 바로 올려서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자체가 안 났는데, 2022년에는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몇 주를 좀 더 버텨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동평균선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섣부르지만, 대체로 골든 크로스는 추세가 상방으로 터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나오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7000 비트코인이 최고회사 볼린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 근래에는 채굴자들이 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걸 보면서 이거 채굴자 애들이 가격에 관여를 많이 했다 이건데, 지금 지갑에 축적이 됐으면 이 축적이 된 다음에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에 채굴은 중국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을 만지는 애들이 결국 뭐다? 중국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일단 축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이 추후에 현금화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팔아야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적을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1년, 2년의 홀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실현됐던 그 분야가 전부 다 이제 가격이 저점인 형태가 많았어요, 지나고 보면. 근데 지금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쨌든 각 사이클 바닥권에서 보유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 비율이 줄어드는데, 현재는 약 56%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최근 상승에서 각 기간별 홀더들의 평균 단가를 보면 2에서 3년이 된 비트코인 홀더들의 이 녹색선이죠. 요게 이제 높아지는 걸 보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코인을 축적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나스닥이 엄청 잘 날아가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다 코인으로 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에서 3개월 단기 홀더의 선물 거래소 입금량이 위험 수준 미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 레벨이에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럴 때는 뭐 가격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하이키나시의 캔들인데요. 보면 이게 일종의 한번 추세를 타면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양봉이 하나 뜨면 쭉 뜨고 음봉이 하나 뜨면 쭉 음봉이 뜨는데 지금 어쨌든 양봉이 계속 뜨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이전에 이제 2019년이나 2016년이나 2013년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금 더 양봉을 띄워주고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게 축적 단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이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빨간색에서 주황색,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점점 이전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구간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점점 축적을 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혀 겁을 먹을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걸 봐도 이제 시장 주기 심리학에서 희망 단계에 진입하려고 한다. 이제 희망 단계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게 끝나고 요게 지금 이 구간인데 여기 끝나고 이 희망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그 단계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단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진짜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주들 난리 난 거 저도 알고 다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코인은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하다 코인 넘어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결국은 코인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조금 더 참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찍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 바닥 가능성이다. 이 가스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그때는 이제 그 뭐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날 때 가스가 많아지는 거니까 가스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좀 고점의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밈코인이 엄청 갈 때도 이게 가스비가 엄청 올랐어서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가스비가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월요일하고 이 화요일에 조정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갭을 채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CME 갭을.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갭이 좀 돼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보면 이게 CME 선물의 차트인데요. 보면 이게 얘가 주말에 열지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코인이 움직이면 이 갭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월요일 초에. 보면 갭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전에 갭을 잘 보면요. 이 갭이 발생된 다음에 쭉 빠져서 결국 이 갭을 채운단 말이에요. 눌림을 줘서. 그러니까 위로 갭이 생기면 이걸 채워서 다시 만드는데 이게 상승장 때 안 채운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채웠는데 보면 이때 안 채웠죠. 이때 3월 13일 날 안 채웠고 1월 16일 날은 또 채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언제 안 채웠냐면 예전에 언제 안 채웠었냐 하면 요때죠. 12월 11일 날 18,000 부근에서 안 채웠고 24,000 부근에서 안 채우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67,000까지.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언제 채웠냐? 요때 18,000을 이 하락장이 끝날 때 하락장 때 이제 요걸 다 채웠잖아요. 이거는 이때 15,000까지 떨어지면서. 근데 제가 FTX를 사실 예상치 못한 뻗으로 보는 게 원래는 제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전에 못 채웠던 갭을 이때 결국 다 채웠거든요. 보시면 요 가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때 이제 가로선을 좀 그어보면 이게 이때 옛날에 못 채우고 갔던 이 CME 갭을 다 채웠습니다. 이때 다 채웠어요. 딱 이때를 기준으로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채운 곳이 이제 여기에요. 어디냐면 이쪽이죠. 여기 7월 27일 2020년 이때가 이제 9,000달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000달러대도 또 뭐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면 11,000달러대 그리고 요때가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11,000달러 간다 12,000달러 간다 했지만 일단은 뭐다? 여기서 이제 다 채웠고요. 나머지 밑에 거를 채우려면 좀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2차 하락이 또 와가지고 저점을 또 깨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때 2만 달러대 갭이 발생한 게 지금 못 채웠단 말이죠. 근데 이전의 상승장 때도 보면 두 번의 CME 갭을 못 채운 다음에, 그러니까 연속으로 보세요. 여기 갭 발생했죠. 큰 거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 채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했냐면 또 하나의 갭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만 조금 주고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요번에 비트코인 만약 조정이 이대로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나고 올라간다면 얘는 갭을 여기서 한번 2만 달러대 한번 갭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7,000대 또 한번 갭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번과 되게 비슷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갭을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 쭉 갔다가 하락장이 오면 그때 얘가 여기를 2만 달러대까지 빠져서 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무서울 수 있지만 일단 갭을 안 채운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되게 주요한 지점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갭을 안 채우고 올라가면 저는 올해 되게 좋은 강세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걸 사실 좀 뒷받침하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 캔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빔 때죠. 2020년 코로나 빔 때 그게 이제 FTX다라고 보면 그 전에 이 연두 색깔의 반등 구간이 있고 그리고 요 녹색 박스 구간이 또 횡보하는 구간이 또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라인대가 되게 비슷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오르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는 주황색 구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되게 비슷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뭔가 이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은 순간부터 뭔가 사이클이 예전의 비트코인과는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2019년의 사이클을 봤지만 생각보다는 2019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의심이 자꾸 들어서 제가 영상에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아예 배제하진 말아라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를 좀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2019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뭐랑 비슷할까라고 생각하면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뒷받침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AI랑 날라다니고 기술주가 특히 난리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코인만 안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코인이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보시면 이때거든요. 2020년 10월달 보면은 딱 이래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조정이 올 때 얘가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디커플링이 났다가 쭉 얘는 더 가고 나스닥도 올라가면서 커플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지금과 되게 유사한 형태가 좀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 얘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형태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커플링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금하고 상계가 옅어지면서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이 순간에 한 달 정도간의 갭이 있는데 그게 딱 이전에 2020년대 상황과 지금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2020년 말에 차트랑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 또 엄청나게 대세가 되는데 인공지능으로 하면 AI 관련주만 오르나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재밌는 건 요겁니다. 애플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계속 봐야 돼요. WWDC 2023에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면은 6월 5일부터 시작이 된다. 한국 시간으로 6월 6일 새벽 2시에 시작이죠. 재밌는 게 얘네가 10년 만에 애플워치 이후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MR 헤드셋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VR이 있고 AR이 있는데 AR, VR을 거의 합친 개념이 MR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애플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애플이 결국 뭐냐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챗GPT가 나오고 챗GPT가 되게 잘 된 다음에 갑자기 AI 메타가 엄청나게 돌았잖아요. 코인도. 그것처럼 얘네가 이걸 출시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실적이 좀 나면 많이 팔리고 그리고 되게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내주면 그럼 메타버스 애들이 쫙 올라요. 근데 메타버스만 오르는 게 아니고 코인이 정말 메타버스 하면 사실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사실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죠. 지금도. 얘네가 이제 한다 라고 하면 끝이죠. 사실은.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서운 듯이 치고 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애플이 1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코인 안 하나요? 다 파트너십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이들은 돈을 쓰고 돈이 몰리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만 아직까지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항상 코인이 됐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애플의 또 하나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자면 코인에서 이겁니다. 자, 재밌는 게요,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이게 애플 본 유튜브입니다. 본 계정 유튜브예요. 공식 유튜브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아이패드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낯이 익은 건데 얘입니다. 이게 이제 R&Dr의 옥테인X라고 해가지고 그 오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옥테인X가 앱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가 만든 코인이 R&Dr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 아마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코인 마크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유튜브 영상에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때 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1월 14일날 올린 글에 보면 공개 브리핑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보면 이제 오픈 AI가 막 나왔을 때 제가 R&DR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가 아마 0.4달러인가 뭐 0.5달러인가 그런데 지금 2.67달러니까 2.6달러 뭐 이러니까 거의 뭐 5배 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면은 엔비디아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너무 지금 주식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R&DR 그러니까 이 브리핑을 봤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셔서 갖고 있으신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걸 홀딩하는 것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5배 오른 거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타라고 합니까? 애플 관련주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이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드려서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근데 조금 흔들린다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팔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면, 전체 다 팔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분할 액절 정도만 하고 조금 참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들고 가 보려고요. 왜냐면 그 오픈 AI에서 챗GPT가 잘 된 다음에 걔네가 잘 됨으로써 AI 메타가 돈 거 보면 애플에서 이걸 헤드셋을 내고 그다음 메타버스 붐이 오면 얘네는 또 재밌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돈이 이렇게 되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기술주 쪽으로. 그러니까 다만 뭐 AI뿐만이 아니고 메타버스도 돌아야 돼요. 그러면 코인이 진짜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AI만 돌면 그러면 이제 AI 관련한 코인들만 오를 건데 이제 그거는 조금 그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생각보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되려면 정말 오피셜이 떠야 되는데 그 오피셜이 뜰 때까지는 좀 먼 것 같다. 오히려 저는 2024년 정도가 되면 그때 돼서야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럼 그 전에는 결국 금리라는 거를 뭐 이번에 인상한다 한들 다음에는 동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금리가 동결이 되면 오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할 때까지.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국내 주식도 잘 가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을 미국보다 빨리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 동결한 다음에 계속 동결 하니까 자금이 어느 순간부터는 들어오면서 국내 주식이 오른다는 거죠. 그것처럼 미국에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결하는 과정이 계속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등이 올 건데, 그럼 만약 내가 경기 침체만 해서 현금 100%를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들 그동안에 그 엄청난 갭으로 못 먹은 게 아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걸 보면 결국 이 엔비디아가 저점에서 이 상승하는 게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를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2022년 10월에서부터 지금 5월이면 거의 뭐 한 해봤자 뭐 몇 달이죠 이러면, 거의 10월에서 5월이면 그냥 한 7달 정도 동안 계속 오른 거예요.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2차 하락 오네 만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떠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구간, 여기서 설사 떨어진다고 한들 이 구간을 못 먹으면 얼마나 아쉽냐 이거죠. 이게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코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 50대 50을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50, 현물 50을 괜히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떨어진다고 해도 코로나처럼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50 나머지 현금 50으로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현물 50을 가지고 코인 50, 뭐 주식 50 이런 걸 가지고 매도를 하면 시세 차익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근데 그럴수록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는 2024년 정도가 돼야 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은, 물론 지금 챗GPT가 매출이 나고 있고 되게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판이 바뀐다던가 한 개념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버블인데, 다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버블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주가에 대한 선반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판단을 해서 환산을 해서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반영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보통 기술주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되기가 너무 쉬운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메타버스가 되면, 그래서 메타버스까지 되고 AI가 되고 하면 이 순간 모든 4차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시각이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주식들이 좀 민기적 하는데, 뭐 4차 산업 관련주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잘 간다 하면 거기로 돈이 몰리면 사실 이게 일종의 닷컴 버블처럼 그렇게 버블이 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에코프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는 그게 그제서야 버블이 결국 터지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도 경기 침체거든요. 이럴 때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사람들이 손이 안 가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를 띄우고 있지만 이거 예시인 거고, 코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주식 왜 이렇게만, 주식만 잘 가네, 너무 짜증난다 이러는데, 코인은 생각해보면 답답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도 똑같이 기술주의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야 코인 사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이 기술주가 밟은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할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지루하면 감사해야 될 단계예요. 이런 지루한 상태에서 가격이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다 뿐이지 이 저점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거래대금이 없다, 거래량도 지금 없다 이러면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현금 비중이 100% 이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떤 코인을 위주로 접근하느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제가 뭐 중국 계열 코인, 그 다음에 AI 코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계열 코인,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좀 트렌디한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트렌디한 코인이 아니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은 트렌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디지털 금의 형태, 그리고 은행 위기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인을 안 하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트렌디한 개념을 느껴질 때거든요. 챗GPT처럼 써보니까 아, 이래서 AI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은행 위기 터져 보니까 아, 이래서 화폐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대안이라고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아, 너무 어렵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뭐 정확하게 얼마에 살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서 현물을 이렇게 픽을 내거든요. 그래서 진입가,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런 디테일한 타점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롱, 그 다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타겟을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요번 장에도 잘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뭐 선물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 선물방에 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늦은 시간에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상 계속 자주자주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